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지난 금요일 동반 하락했던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이 오늘은 나란히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두 시장 모두 오후 들어서면서부터는 이 상승폭이 좀 제한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마감인방 60분의 승부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다듬어 보시길 바랍니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에서는 기술주들이 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3대 지수 모두 2%대 오름세를 보여줬는데 그중에서도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거의 4%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기술주들의 본격 반등 시점이 도래한 건지 저희가 이 부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스튜디오에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의 흐름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장 후반으로 갈수록 더 상승 탄력이 붙는 모습이었는데 그 중심에 기술주들이 있었습니다. 뭐 인텔이 급등하면서 네. 반도체주 전반이 또 오름세를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오늘 우리 기술주들 상황은 좀 어떨까요? 네, 뭐 지난주에 이제 미국 증시가 좋은 그런 영향 때문에 국내 증시도 비교적 좋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애플, 인텔, 특히 이제 인텔의 실적 개선세가 시장에 이제 긍정적으로 좀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조절론 얘기가 다시 불거지면서 일단은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좀 회복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준금리 인상이 속도가 둔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성장주들의 그런 주가 흐름세가 좀 더 탄력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같은 그런 이제 성장주들이 금요일 날 강한 시장 흐름세를 이어갔습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도 국내에도 그런 현상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기술주 관련돼서 오늘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관련주가 대표적으로 지금 삼성전자를 2% 넘는 지금 상승세를 보일 만큼 강한 흐름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외에 이제 여러 반도체 관련 이제 소부장 관련주들도 오늘은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비교적 좋은 흐름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소재나 2차 전지 장비 관련주들도 오늘 좋은 그런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국 뉴욕 증시의 기술주 훈풍이 결과적으로 국내 증시에도 이 좋은 바람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한 주 국내 이 IT 대표주들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연이어서 나왔습니다. 빅테크의 실적을 통해서 현재 실제 시장 상황을 좀 판가름할 수도 있게 되는 건데, 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지금 현재 실적에서 좀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부분일까요? 네, 보통 미국의 빅테크 기업의 실적에 이제 관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빅테크 기업이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제 매출이 발생한다라는 부분에 관심을 좀 갖는 거다라고 보시면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의 60에서 70%를 지금 해외에서 지금 매출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의 실적이 부진해진다라고 하게 되면 글로벌 경기 전체적으로 좀 부진해지는 그런 이제 우려가 확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주 이제 빅테크 기업의 실적들이 발표가 될 때마다 주가의 흐름이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플을 제외한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 메타,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실적들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플 경우만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특히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매출은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기타 서비스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전반적인 실적 개선세가 뚜렷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아이폰 관련된 이제 매출이 둔화되긴 했지만 향후에 이제 4분기 이후에 매출세는 좋아진다라는 그런 이제 가이던스까지는 아니고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뭐 주가가 강한 흐름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에 비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매출은 시장 예측치와 비슷하게 나왔지만 시장에서 관심 있게 보는 클라우드 관련된 애저의 실적이 성장성이 예전보다 좀 떨어졌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큰 폭의 주가 하락이 있었습니다. 알파벳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의 광고 수익이 감소를 하면서 향후 광고 수익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서 확대되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메타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 자체가 부진을 했고 내년에도 실적이 특히 이제 메타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뭐 메타버스 관련된 실적이 계속 좀 부진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25% 넘는 급락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2차 빅테크 기업에 관련된 부분은 일단 실적 관련된 부분이 계속 좀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특히 이제 3분기보다 4분기 가이던스가 좀 더 하향 조정이 되면서 아마 하반기에 그리고 또 내년 상반기까지도 실적 흐름이 좀 부진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점은 좀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 이런 식의 뭐 향후에 경기 둔화가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 실적의 둔화 속도가 지금보다 좀 더 빨라질 수도 있으니 투자하실 땐 좀 유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빅테크 기업들 뭐 경기를 제대로 보여주는 산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 우려와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겠죠. 그런 만큼 지금 뭐 계속해서 시장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 속에서 3분기 실적 자체가 그렇게까지 좋았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좀 과한 감들이 있는 이런 실적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주가들은 상당히 좋은 움직임들 보여주고 있는데 워낙에 이렇게 성장주로 분류되는 기술주들 낙폭이 큰 만큼 또 향후에 오르게 된다면 더욱더 크게 급등할 수 있다. 뭐 그런 기대감들 속에서 지금 월가에서는 조심스럽게 현재 기술주들 저점 매수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궁금해지는 게 과연 국내 기술주들은 어떤 전략을 갖고 지금 접근을 해야 되는가일 텐데 자, 월가에서는 저점 매수 전략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국내 기술주들은 저희가 같은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뭐 미국 내에서도 지금 뭐 기술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단기 랠리는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경기 둔화가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술주 같은 경우도 실적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국내 기업도 뭐 비슷한 그런 흐름 속에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국내 기업들의 업종별로 이제 상이한 이제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좋게 나오고 있는 그 분야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2차 전지 관련주,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관련주가 상대적으로 좋은 이제 주가 흐름을 실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전방 산업인 전기차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2차 전지에 대한 관련주들이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흐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5,100억을 기록을 할 만큼 뭐 작년 대비 흑자로 전환이 됐고 2분기에 비해서도 큰 폭의 흑자 증가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5,400억을 넘어서면서 분기 사상 처음으로 순이익이 5,000억을 달성할 만큼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은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가 흐름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은 이제 큰 폭의 영업이익이 감소를 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요가 감소를 함과 동시에 가격 하락이 겹치면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32% 감소한 10조 8천억 정도 수준을 달성을 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60% 정도 감소한 영업이익 1조 6,500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4분기에 영업 적자의 가능성도 지금 시장에서는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그만큼 이제 반도체 경기가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와 더불어 이제 자동차 관련된 업종 같은 경우는 매출은 증가를 했지만 큰 폭의 영업이익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그 품질 비용 처리 관련 때문에 영업 비용이 이제 크게
발생하면서 영업이익이 감소를 한 측면 분명히 뭐 감안을 해야 되긴 하지만 이거를 제외한다라고 해도 영업이익은 전년에 비해서는 좀 감소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주가들이 조금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기술주 같은 경우는 뭐 이런 흐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좀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전지나 반도체 관련주들이 비교적 강한 흐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힘입어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이제 집중화되고 있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분석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뭐 최근 들어 이제 다시 좀 불거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외국인들이 중화권 관련된 주식을 매도를 하면서 이 매도하면서 이탈된 자금이 아시아 다른 지역, 특히 우리나라 쪽으로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시진핑 그 3기가 출범을 하면서 지금 뭐 국제적으로 중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그런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시장에서 많이 지금 철수를 하고 있는, 이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데요. 10월 달에만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에서 9조 원 정도의 주식을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중국 주식은 매도를 하고 있고요. 이에 비해서 이제 이머징 마켓 관련돼서 한국물에 대한 자금은 계속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10월 달에만 그 외국인 투자자 글로벌 이머징 펀드에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한 21억 달러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으로 보면 한 3조 원 정도가 되는데요. 10월 달 국내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산 주식 수가 3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외국의 글로벌 펀드에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국내의 외국인들이 그 정도 수량의 주식을 매수한 거 아니냐라는 그렇게 이제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향후에 EM 펀드 내에 뭐 지수 비중 중에서 중국물이 줄어들고 한국물이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조금씩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금보다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렇지만 지수가 상승으로 완전하게 반전돼서 전환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이른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대외 여건이 여전히 불안실성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FOMC가 뭐 기준금리를 뭐 속도 조절한다라는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기준금리를 올릴 겁니다. 특히 11월 달에도 뭐 75bp를 올릴 거고요. 그 12월 달에도 충분히 올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상향으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일단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저점 한 2,100포인트 정도에서 이제 저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고요. 고점은 한 2,370포인트 정도에서 고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박스권 내에서 아마 단기 트레이닝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 좀 더 유효한 전략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이 외국인들이 매도세로 좀 돌아서면서 외국인 흐름이 좀 다시 바뀌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코스피 현선물에서 다시 외국인 매수세가 잡히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다시 또 국내 주식을 모아나가기 시작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 중국 리스크가 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그 어부지리로 국내 주식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좀 마음을 내려놓기에는 좀 이른 게 여러 가지 대외 변수들이 아직까지도 뭔가 확실한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신중한 자세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에서 정말 기술주들이 특히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애플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또 눈길이 갑니다. 애플이 굉장히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지금 뭐 BH, LG이노텍 주가를 크게 끌어올리는 모습들 장 초반에 포착이 됐습니다. LG이노텍 장 초반에는 거의 뭐 6%대 오름세 보이면서 30만 원 선 돌파하기도 했는데 지금 현재도 빨간불 켜고는 있지만 한 29만 6천 원 선에서 움직이는 모습이네요. 자, 어쨌거나 지금 뭐 애플 원래대로였다면 뭐 아이폰이 안 팔리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실제로 뚜껑 열어봤더니 실적은 참 좋았습니다. 덕분에
국내 애플 부품주들한테까지도 지금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앞으로 국내 애플 부품주들 뭐 4분기에는 좀 어떤 흐름 이어갈 거라고 보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뭐 애플이 이제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뭐 시장 예상치에 이제 부합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이폰의 판매는 좀 솔직히 말하면 좀 줄었다라는 건 맞고요. 그러니까 줄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중국 내에서의 판매량이 상당히 좀 증가를 했다라는 게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아이폰 14가 지금 3분기에 판매가 된 날이 이제 9일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14에 대한 매출 부분이 3분기 실적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폰에 대한 실적 부진이 그렇게 시장에서 크게 영향을 못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에 비해서 이제 아이폰의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실적들은 뭐 3분기에 대단히 좋은 그런 실적을 보였습니다. 뭐 대표적인 이제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3분기 매출이 42% 증가한 5조 3,900억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32% 증가한 4,448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BH 같은 경우도 3분기 매출이 42%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590억으로 35%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이폰 14에 대한 그런 이제 부품에 대한 매출이 상당 부분 뭐 3분기 때 어제 완제품이 나오기 전에 이제 부품이 공급이 되는 거니까요. 그럼 공급으로 인해서 실적이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중국 판매분, 그다음에 프리미엄 제품군에 대한 판매 비중이 확대가 되면서 뭐 프리미엄 제품군의 부품, 그러니까 어쩌면 상대적으로 보부가가치인 이제 부품들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이제 애플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 호전세는 아마 4분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아이폰 14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이제 4분기 때 잡히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그러니까 프리미엄군 제품군의 판매 비중이 높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애플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상당 부분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 부품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도 상대적으로 더 호조세를 보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애플 관련된 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기업들이 애플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제 신 사업군으로 전장 사업군에 상당 부분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된 매출이 조금씩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이런 전장 부품에 대한 이제 매출이 증가할수록 아마 올해보다 내년에 전장 관련된 부품 매출이 보다 더 증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전장 관련된 부품의 매출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스마트폰 관련된 매출에 전장용 부품까지 뭐 추가된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 성장세가 내년에는 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가격대로는 뭐 충분한 가격 메리트가 있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좀 충분히 매력적인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애플 관련주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정말 요새는 자동차가 그냥 단순히 자동차가 아니라 굉장히 미래 산업적인 부분들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자동차 전장 관련주로도 해서 같이 좀 엮어서 저희가 좀 주목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주에는 정말 우리 모두의 눈이 쏠려 있는 곳이 있죠. 바로 FOMC 회의입니다. 이번 주 FOMC 회의를 앞두고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모두 연준이 여태까지 이 굉장히 가팔랐던 이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조절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들이 아주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희망이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증권가에서는 그래도 아직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된다라는 견해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자, 과연 지금 대표님은 좀 지금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특히 기술주들이 관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기술주 안에 워낙에 많은 종목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과연 이 기술주 안에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주목해봐야 되는 섹터가 있다면 어디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뭐 FOMC가 뭐 11월 2일 날 이제 우리나라 시간은 11월 3일 날 새벽에 발표하게 될 예정인데요. 막 기준금리 75bp 인상은 뭐 거의 확정이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보여지는 거는 12월 FOMC 회의 때 과연 연준이 어떠한 스탠스를 갖느냐가 더 시장의 관심사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12월 스탠스와 관련돼서 뭐 시장 친화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대표적으로 뭐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12월
12월 달에는 뭐 50bp 인상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지금 패드워치 같은 경우에도 뭐 크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과연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발언을 하느냐라는 것도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고요. 다만 이렇게 발언을 함에 앞서서 앞으로 이제 11월 8일 날 미국에서 중간 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현재 민주공화당이 뭐 상당히 격전을 보이고 있는데 공화당이 약간 우세하다라는 그런 이제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민주당에서는 이런 이제 선거의 반절을 위해서 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둔화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백악관이나 미국 상원에서 뭐 여러 인사들이 FOMC의 압박성 발언을 크게 하고 있다라는 것도 감안을 해서 들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중간 선거가 끝난 이후에 연준의 스탠스가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감안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각종 이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 중에서 물가 관련된 지표들도 발표가 되니까요. 이런 물가 관련 지표가 과연 어떤 모습을 띠는지도 여전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보면 뭐 단순히 지금 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기준금리 완화 관련된 부분은 선거에 의한 립서비스 차원에서 받아들이시는 게 지금은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장기보다는 단기적인 트레이닝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 주에 한국에서도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금리가 올라갈 확률이 있는데 그 폭도 한번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전체적으로 기술주 중에서 그나마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그런 섹터를 보면 2차 전지 관련주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미국 IRA 법안이 본격적으로 실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상당한 수혜를 입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판매가 확대가 될수록 2차 전지에 대한 공급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2025년까지 2차 전지에 대한 공급난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게 시장 지금 전망치기 때문에 내년에도 2차 전지 관련된 기업의 실적은 상당하게 지금보다도 더 개선될 확률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소재 관련된 기업에 상당 부분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요. 소재뿐만 아니라 이제는 장비 관련된 업체에도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 이후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공장 증설에 따른 아마 장비에 대한 발주나 아니면 설치들이 본격화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비 관련된 업체들도 올해보다는 좀 더 나은 실적 개선세가 기대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감안해서 만약 조정 시에 저점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난 8월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한국은행은 정부로부터는 독립적이긴 하지만 미국 연준으로부터는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었는데 미국 연준은 또 지금 중간 선거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네요. 일단 연준의 이 태도들 중간 선거와 관련해서 같이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기술주들 내에서는 2차 전지주들 여태까지 대표주들 좀 주목해서 살펴봤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장비, 소재 모두 같이 오를 수 있는 상황들 전개될 것 같습니다.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술주들 대체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저희가 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임순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키워드와 특징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식센스 S인베스팅 코리아의 이주호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가 강세를 보인 데 힘입어서 오늘 국내 증시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미국 증시가 사실 아마존 실적 발표로 인해서 장 초반에 좀 계속 약세를 보이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애플이 이제 달러 강세가 실적에 영향을 줬을 뿐 이를 제외하면은 크게 개선되었다라는 발표와 함께 7%가량 급등을 하면서 미증시가 금요일 날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더불어 이제 반도체 관련 주들, 기술주들이 또 강세를 보이면서 필라델피아가 거의 4%가량 상승해주면서 결국에는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사실 이번 주 FOMC를 앞둔 상황에서 지금 달러화의 방향성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향후 연준 스탠스에 관련해서 지금 정말 방향성이 정말 모호한 상황인데요. 사실 이번 FOMC 기준금리는 75bp에 대한 가능성이 엄청 높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그러면 기준금리를 5%까지 인상할 건데 12월과 내년까지 5% 맞추기 위해서 50bp와 25bp로 줄어들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이제 시장 방향에 대해서 결정이 될 것이다. 이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미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상승 출발했는데 그래도 혼조세를 보이다가 결국에는 지금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고 있고 특히나 오늘 중국 PMI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그로 인해서 좀 하락이 좀 있었습니다만 결국엔 다 만회를 해주고 올라와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11월, 12월 남은 2달 동안 이제 크리스마스 랠리가 올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텐데요.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난주 금요일 날 하이닉스가 거의 7% 하락이 나왔고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하락폭을 오늘 다 만회해주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이 바닥이다. 이제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의견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면 기술주들이랑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번 주 FOMC 이후에 좀 방향성이 나올 거기 때문에 좀 이번 주는 또 역시나 그 부분을 지켜보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갈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 하방 지지를 계속적으로 받아주고 있고 9월 말 이후 10월 달에 사실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지금 어쨌든 박스권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지금 저번 주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돌파한 이후에 다시 그게 무너지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저점을 높여가는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고 V자 반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반등이 좀 나와줄 것이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조금은 어느 정도 반등 추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베스켓 바운스가 아니냐 이제 또 올랐다가 또 빠지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으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하실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2차 전지 뭐 대부분의 순상위 대형주들이 밸류에이션 대비 싸다라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고 그로 인해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중소형주보다 대형주의 매수세가 강한 이유가 그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지켜보시면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일단 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크리스마스 랠리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같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마디 먼저 들어봤고요. 그러면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키워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6개의 키워드 모두 공개됐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4%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텔이 실적 발표를 한 이후에 인텔 급등과 함께 이 온기가 반도체주 전반으로 퍼진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의 곡물 수출 협정 소식으로도 시장에 관심 몰리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곡물 수출 협정 중단한다 이런 소식들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료, 식품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플도 실적 호조 소식에 시장에 관심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서 애플 관련주들의 주가도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폐배터리 관련한 이슈도 또 하나 나와 있는데요. 국내 이 증권사 중에 한 곳에서 자산운용 중에서 한 곳에서 이 배터리 리사이클링 ETF를 출시한다라는 소식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패시브 자금 유입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내 폐배터리 관련주들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산주도 역시 시장에 주목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오늘 2차 전지 관련한 이슈들이 정말 많은데요. 전고체 배터리 관련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의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SC, 남해화학, LG이노텍을 비롯해서 6개의 종목이 특징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볼 세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ISC, LG이노텍, 이수화학이 뽑혔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인기 키워드와 특징주 모두 공개됐습니다. 우선 첫 번째 키워드와 특징주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부터 해서 지금 국내 증시도 기술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특징주 ISC 뽑아주셨습니다. 자, ISC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저는 ISC 같은 경우는 고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그동안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공급난 이슈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하락이 컸습니다.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그 외에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들이 8월달 이후 9월달까지 정말 맥없이 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ISC 같은 종목의 경우에는 좀 가격 조정이 크게 나오지 않고 오히려 낙폭이 크지 않게 지금 주가가 유지돼주고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 반도체 업황이 좀 턴 어라운드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수익성에 대한 부분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ISC 같은 경우는 지금 DDR5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디램 수요 둔화 때문에 빠졌는데 오히려 이 ISC 같은 경우는 하나마이크론이랑 이런 같은 수공정 기업들과는 다르게 같은 수공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테스트 소켓 그리고 이 테스트 소켓이 DDR5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차량용 반도체 관련한 테스트 소켓 제품 출시 이슈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고 오히려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2, 3년 동안 주가는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DDR5 교체 수요가 확실히 되고 서버 PC들 디램 교체 수요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만약에 테스트 소켓 수요가 늘어난다고 한다면 저는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 ISC에서 차량용 반도체 테스트 소켓을 또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과 관련해서도 어쨌든 수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수요 모멘텀에 대한 부분이 인정을 받고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가시화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매수하기에 좀 적정한 가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ISC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하기에 좀 적절해 보인다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분할 매수로 좀 관심 가져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와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 호실적 키워드가 두 번째 키워드였었는데요. 관련 특징주로 지금 국내 애플 관련주 중에서 늘 항상 대장주로 뽑히는 LG이노텍 뽑아주셨습니다. 자, LG이노텍 지금도 여전히 빨간불 켜놓고는 있지만 장 초반만큼의 강세는 아닙니다. 자, LG이노텍 과연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저는 LG이노텍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애플 그러니까 아이폰 14 플러스 수요가 줄어든다. 그리고 뭐 중국에서 지금 또 뉴스가 나왔는데 중국에서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생산량 감소된다라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LG이노텍이 물론 아이폰 관련 기업이기도 하지만 자율주행 대장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차량용 전장, 반도체 관련해서 매출에 대한 부분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니냐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이폰이 조금 휘청거린다 아니면 애플 뉴스에 의해서 뭐 좀 안 좋다 이렇게 하더라도 저는 분명히 이 수익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상승 모멘텀, 미래 산업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남아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오히려 밸류에이션 대비 지금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고 사실 시가총액이 크고 좀 무겁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단타로 접근한다, 좀 짧은 기간을 보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한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모아가시면서 조금씩 모았다가 나중에 주가가 꾸준히 올라갔을 때 뭐 비중을 좀 덜어내고 또다시 내려오면 또 사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좀
좋다고 판단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명실상부 우리나라 자율주행 대장주 중에 하나, 그리고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차량용 전장 사업 관련해서 우리나라 어쨌든 탑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을 지금 시장이 불안하고 빠졌다고 생각이 들 때 오히려 누군가는 겁먹고 이거는 여기서 만약에 더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빠질 때 추가 매수를 한다라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한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매수하기에 메리트 있는 가격대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LG이노텍 지금 현재 저가 매수로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가격대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좋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키워드와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지금 국내 유일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의 시운전 소식이 뽑혔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하면 꿈의 배터리라고도 불리는데 지금 관련 특징주로 이수화학 뽑아주셨는데 이수화학은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저는 일단 스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스톱이고 길게 보면은 저는 어떻게 고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스톱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 좀 내려왔을 때 다시 잡자라는 전략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일단 이 수학 같은 경우는 국내에 유일하게 황화리튬을 이제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고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부각이 되었고 그리고 9월 달에 이 종목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달 동안 8월 말부터 시작해서 짧은 기간에 거의 2배가량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올랐던 이유가 바로 황화리튬,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오르면서 그거에 대한 부분 이슈를 받아서 같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다시 그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주가 반납했던 부분들을 다 끌어올린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지금 예를 들어 저번 주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익권에 들어가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을 때 이걸 가지고 더 보시겠다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거를 수익 실현을 하고 오히려 조정받았을 때 하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좀 저 위에서 사셨던 분들은 오히려 지금 이 정도 올라왔을 때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평단가 조절을 잘 하셨다면 오히려 지금 나올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올랐다고 해서 이걸 따라가는 추격 매수가 아니라 지금 황화리튬 관련해서 좋은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이런 것들이 지금 어쨌든 전고체 배터리는 이제 시장을 개척하는 단계고 그리고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삼원계라던가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는 시장을 정유하려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전고체 배터리가 미래의 배터리임에는 분명한데 결국에는 이 종목이 올랐던 이유는 그런 수익성이라던가 사업성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리튬에 대한 이슈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리튬 관련 이슈 관련해서 올랐는데 그 단기간의 이슈 때문에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도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걸 감안을 했을 때 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스톱이 왔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오히려 매도하신 다음에 내려왔을 때 다시 잡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 이수화학 일단은 스톱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단기간의 급등 이후에 조정 가능성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의 인기 키워드와 특징주 모두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조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 마감이 임박해가고 있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95% 오른 2289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면서 코스피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지난 금요일 6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하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다시 전기전자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1,119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 중이고 기관도 소폭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별로 등락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삼성전자의 강세가 특히 눈에 띕니다. 지난 주말 사이 미국 뉴욕 증시에선 글로벌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과 또 업황이 바닥에 근접했다라는 기대감의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삼성전자 3%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1.06% 오른 694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나 외국인 매수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165억 원 매수 우위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합니다. 2차 전지주들 그래도 다소 좀 부진한 움직임 속에 에코프로비엠 0.4%대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매일 장 마감 이후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가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파트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 시장 지난 금요일에 부진을 딛고 양대 시장 모두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개별 종목 장세처럼 가는 애들은 가고, 물론 이제 밀리는 섹터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지수는 상승을 하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일 좀 안 움직였던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흐름들도 있었고요. 대표적으로 사료 관련주들은 아침서부터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대신 아침에 따라 들어갔던 분들은 굉장히 체감이 안 좋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이제, 지금 FOMC를 앞두고 쫓아가는 매매는 좀 위험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호텔신라하고 그다음에 백화점 관련주들이 좀 많이 흔들렸는데 흔들리는 이유를 보니까 경기 침체에 따른 민간 소비 위축 우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주식하는 데 있어서 별로 안 좋은 단어들이거든요. 어제는 그걸로 인해서 좀 떨어졌다라 그러는데 시장이 일단은 좋아서 오늘 반등 준 거는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항상 염두하면서 단타 매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하루 종일 한 주 내내 자동차 부품주 얘기했었는데 자동차 부품주들이 막 올라갔죠. 올라가고 나서 수익 났을 때에서 어느 정도 팔아야 된다. 왜? 지금 장은 상승장이 아니고 하락장 속에서 잠깐 반등 주는 흐름이기 때문에. 근데 그 이제 변곡점 중에 하나인 FOMC, 그다음에 그거 지나가서도 11월 8일 날에 중간선거. 그거 이후에서도 시장이 계속 올라갈 건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그다음 미국에서도 별로 안 좋은 얘기들만 나와주고 있고 우리나라도 안 좋은 얘기만 나와주는데 그나마 미국에서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애플의 실적이라든지 얘네들도 보면은 하루 좋다가 하루 안 좋게 얘기했다가 하루 좋게 얘기했다가 왔다 갔다 하죠. 쟤네들도 지금 정신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얘기를 믿어주면서 무조건 올라간다라 생각하지 말고 바닥에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팔아주고 그런 식의 이제 매매가 필요하지 그냥 냅뒀다가는 또다시 떨어질 때 뭔가 또 원망을 하게 되는 또 상황이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거니까 FOMC는 우리나라 시각으로 목요일 새벽 3시입니다. 11월 3일. 11월 3일 FOMC 결과 나오고 그거 지나가서도 8일 중간선거 이슈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박스권처럼 매매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종목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종목은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드릴 섹터의 종목은 삼성전자네요. 삼성전자. 제가 오늘 삼성전자를 뽑았던 것은 오늘 4%까지 급등을 하길래 그래서 이제 한번 시장을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삼성전자의 역할은 중요하니까 그래서 오늘 네이버도 카카오도 그러니까 낙폭과대에 있었던 종목이 강하게 움직이면서 일단 IT 그러니까 인텔에 대한 이제 실적들이 좋게 나왔고 애플에 대한 실적도 괜찮게 나왔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괜찮게 나왔고 그래갖고 이제 기대감 때문에 움직였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계속 그 긴축 속도에 대한 조절에 대한 기대감도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움직이는 건데요. 일주일, 2주일 뒤에 계속 요 얘기가 유지가 되는지는 봐야 됩니다. 이 얘기가 바뀌었을 때에서는 수익 내신 분들은 차익 실현하시면 되고 삼성전자 마찬가지 손실이 있는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이 버텨야죠. 뭐. 더 길게 봐야죠. 뭐 물린 사람들은 길게 보지만 수익 낸 사람들은 이번 주, 다음 주 해가지고 중간선거 전후로 해서 차익 실현을 잘 하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한일사료인데 한일사료 오랜만에 좀 강하게 움직였죠. 일단 러시아의 곡물 수출 협정이 중단된다는 소식 때문에 아침서부터 강하게 움직인 사료주들인데요. 러시아의 주둔에 있는 크림반도 주둔에 있는 그 흑해 함대를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으로 공격을 했다라는 뭐 그런 이제 얘기 때문에 러시아가 삐져가지고 수출 협정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둘이서 또 치고받고 하는 또 전쟁 얘기가 나와주면서 곡물 수출에 대한 또 우려감 때문에 좀 움직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팔아야죠, 뭐 그렇죠? 어느 정도 올라오면 팔아야지. 이걸 아침서부터 쫓아갈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FOMC 앞두고는 무리하게 종목들을 쫓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FOMC 끝나고 나서 그리고 11월 8일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서 시장이 좀 괜찮게 움직이는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서부터 매매를 조금 더 비중을 늘려서 하시면 되고 지금은 소소하게 단타를 쳐도 되는 정도의 시장입니다. 왜냐면 2260이 안 깨졌거든요. 그래서 지수적으로 2260이 깨지질 않으면 아직까지 그렇게 시장이 뭐 콱 하고 떨어지겠다라는 조짐이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근데 미국이 언제 흔들릴지 모르니까 불안해서 비중을 작게 매매만 하라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지. 어쨌든 FOMC가 코앞에 다가와 있으니까 굳이 무리를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난주 화요일 날인가요? 10월 25일 3기라는 종목을 자동차 부품주 3기라는 종목을 표역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인데 3,495원에 드렸던 거 25.8%의 수익이 단기간에 났는데요. 자, 패턴을 보면 거래가 실린 상태에서 한번 쫙 하고 올라갔다가 조정도 세게 받았죠. 그리고 이중바닥형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상승을 하고 조정받을 때 그러니까 떠 있을 때 쫓아가는 게 아니고 바닥에 있을 때 공략을 하면 이런 식의 지금 매매 수익률은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섹터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생기는 애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장이 굉장히 좋으면 이런 식의 있는 패턴들로 돈 벌기 참 좋겠지만 반대로 호텔신라처럼 회사가 문제가 있어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뭐 현대백화점처럼 보면 종목들이 이렇게 떨어져요. 지금 신세계라든지 이게 왜 이렇게 떨어지느냐? 시장이 안 좋아서 경기 침체 우려로 소매 유통, 백화점 뭐 등등 이런 애들이 오늘 급락을 한다고 하니까 시장이 언제 또 바뀔지 모르니까 이렇게 3기처럼 단타 칠 만한 종목을 찾아서 쫓아가지 말고 먹으면 팔고 그래서 만약에 조금 가지고 있다면 일부 비중은 조금은 더 가져가서 4,500원, 4,700원까지 노리셔도 괜찮겠습니다. 대신에 비중은 줄이면서 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시장 점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점수는 75점 및 매수 포인트 80.5, 자동차 부품주 여전히 양호합니다. 80.5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이정수 파트너의 시장 분석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신의 한 수 함께하는 동안에 LG화학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LG화학 지금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나 대략적으로 지금 컨센서스 추정치에 부합하는 결과물을 내놓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장 마감됐던 지수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5장 들어서면서는 조금 다소 상승폭 둔화되는 모습 보였지만 코스피 결과적으로 1.11% 상승 마감하면서 2293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2290선 회복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코스닥 역시 1%대 오름세 보이면서 695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당히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들 보여주는 장이었습니다. 이정수 파트너와 못다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소통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이정수 파트너의 소통 방송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 입력하신 후에 신의 한 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인바 60분의 승부 1시간 동안 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한테는 좀 따뜻한 말이 필요한 하루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따뜻한 말을 좀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